네, 다음 질문은 뭐였냐면은 여러 가지 순환 근무나 멀티플레이를 하게 될 건데 본인이 생각했을 때 가장 중요한 게 뭐냐, 덕목이 뭐냐, 그리고 이거를 업무에 어떻게 활용할 거냐 이렇게 물어보셨거든요. 입사 포부겠죠. 그래서 제가 생각했을 때는 여기 발전 가능성, 여기에 좀 더 많은 퍼센테이지가 있는 질문 같았고, 저는 주인의식이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왜냐하면 무슨 일을 하더라도 내일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주인의식과 리더십을 가지고 업무에 임하겠다. 내 경험을 들여서 얘기를 했어요. 내가 A라는 회사에 있었는데 일단 주인의식, 순환 근무를 한다고 하니까 업무 타이틀은 어떤 타이틀이었는데 나는 이것만 한 게 아니라 빠르게 성과를 내야 될 때는 여러 일을 멀티플레이로 처리를 했다. 바쁘면 포장과 상품 검수도 했고 만약에 주인의식이 없었으면은 나의 정해진 포지션에만 머물러서 일의 성과를 효과적으로 내지 못했을 것이다. 뿐만 아니라 나는 1인 창업을 하면서 A부터 Z까지 만족을 주는 서비스를 주기 위해서 비대면에서 대면 모든 고객을 대응하는 것부터 행정 업무까지 모든 것을 다 혼자 처리를 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공사에서 주인의식을 가지고 시민들에게 질 높은 행정 서비스를 비대면과 대면의 영역에서 제공하는데 감이 없도록 하겠다.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제가 이렇게 대답했으면 좋았을 걸이라고 생각한 건 뭐냐면은 요즘 이 시국에서 서비스 정신? 이거를 얘기했으면 좀 더 좋았을 뻔 이런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모든 방면에 걸친 서비스 정신이다라고 얘기를 하면 어땠을까 이런 아쉬움이 남거든요. 공사에서 운영하는 체육관, 볼링장, 테니스장 그 기관에서 순환 근무를 하더라고요. 처음에 행정 업무를 맡기 전에. 그러니까 프런트에서 대면 업무를 먼저 하더라고요. 그래서 대면 업무를 하게 된다면 이를 통해서 시민들의 고충을 이해하고 대면을 통해서 내가 행정으로 왔을 때 비대면 서비스의 질을 높이도록 적용을 하겠다. 예를 들면 내가 공사의 홈페이지에서 시민의 소리나 게시판에 들어갔는데 적절한 공지와 전달이 부족한 민원을 공통적으로 읽었다. 이번 코로나 사태를 통해서 비대면 서비스가 곽광을 받으면서도 대면 업무를 기반으로 모든 영역에 걸친 서비스 정신이 필요함을 느꼈다. 그거를 업무에 활용을 하겠다. 이렇게 대답했으면 어땠을까? 이런 아쉬움이 좀 남는 것 같아요. 정답은 없지만 나라면 이랬을 것 같다. 네 번째 질문은 뭐였냐면은 문제 해결을 위해서 협력을 하고 창의적으로 해결한 경험이 무엇이었냐? 협력을 하고 창의적으로 해결한 나만의 경험. 이 질문은 이제 경험이니까 내가 얼마나 전문 지식이 있는지 그것도 보는 거고, 그리고 의사발표 이거는 기본적으로 넘어가고, 얼마나 창의력인가, 그리고 발전 가능성이 있는가. 이 항목에 속하는 질문 같았거든요. 이거는 워낙 공기업 자기소개서에 자주 나오는 문항이라서 여러분들도 나름 적으신 게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개인의 특별한 경험이라서 다 다를 텐데 가장 중요한 거는 구체적으로 내가 어떻게 노력했는가거든요. 내 노력이 업무와 결부지어서 대답을 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당시 내가 소속한 기관의 어떤 목표나 아니면 내가 대학생이다 그 어떤 과제를 달성하는데 어떤 장애물이 있었고 연관이죠. 이거를 어떻게 극복을 했냐. 근데 이게 성과가 있어야 돼요. 성과를 꼭 이야기해야 되거든요. 창의적으로 해결을 했다라는 성과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런 성과는 이 팀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변화한 그런 성과. 근데 이게 절대 해서는 안 된 말은 내가 그냥 타협했어요. 아니면은 저는 이런 도움을 받았습니다. 대리님이나 선배들의 도움을 받았어요. 이런 대답은 하면 안 되고, 물리적인 거 있잖아요. 저는 살을 빼기 위해서 이렇게 했다. 이런 것도 절대 안 되고, 이거는 실제로 저랑 같이 면접 본 분이 얘기를 한 건데, 인턴을 할 때 겨울이라서 동파가 있어가지고 사람들이 물을 사용을 못했는데 자기가 수도꼭지를 고쳤대요. 이런 내용은 제가 생각했을 때는 조금 좋은 대답이 아니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거는 개인적인 경험이기 때문에 딱히 정답은 없지만은 팀에 어떤 목표가 있었고 어떤 과제가 있었는데 거기에 어떤 장애물이 있었고 나는 성과를 나오기 위해서 이렇게 해결을 했다. 이 해결에 초점을 맞춰서 여러분들만의 그런 개성 있는 대답을 준비하면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모든 면접자한테 공통적으로 나오는 질문이었는데, 팀에서 결국에는 막내가 될 텐데, 신입사원이기 때문에 막내가 될 텐데 잘할 수 있니? 그 각오는 어떻니? 그런 질문이었거든요. 공사 직원으로서 정신 자세에 해당될 수도 있고, 얼마나 성실한가 이걸 보는 걸 수도 있고, 의사 발표는 당연한 거. 저 같은 경우 겸손한 자세로 모든 일에 호기심을 가지고 시키는 거 열심히 하겠다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저의 답변 말고 다른 면접자의 답변 중에서 면접관들이 눈이 반짝반짝 빛나는
워딩이 있었어요. 이거는 여러분들도 참고하면 좋을 것 같아서 그분이 이러시더라고요. 저는 한 번도 막내가 아닌 적이 없었다. 저는 집에서도 막내고 학교에서도 나이가 어려서 가장 막내였고 인턴을 할 때도 그랬고 그 직전 직장에서도 항상 막내였다. 그렇기 때문에 막내가 팀에서 어떤 일을 해야 되고 어떤 역할을 가지고 있는지 누구보다 잘 안다. 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결국에는 이것도 내 경험을 얘기를 해야 되거든요. 내가 막내로서 과거에 어떤 경험을 했고 향후에는 어떤 각오로 내가 이렇게 일을 하겠다. 앞으로는 어떻게 행동을 하겠다. 막내로서 나의 어떤 장점, 그런 장점들을 살려서 어떻게 팀에 기여를 하겠다. 네, 그런 대답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 질문은 여기 제가 본 공사가 A라는 시에 속하면 왜 굳이 A시청에서 할 수 있는 거를 왜 공사가 할까? A 왜 그럴까? 이거를 질문하시더라고요. 이거는 공사와 시, 의회 얼마나 알고 있냐, 2번에 해당하는 걸 수도 있고요. 여러분들이 면접 준비를 할 때 공사나 이런 홈페이지를 미리 들어가 보셔서 여기서 어떤 일을 하고 있고 이게 이 시와 비교를 했을 때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를 미리 알고 준비하시면 좋으실 것 같거든요. 저는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제가 지원한 이 공사가 원래는 공단이었거든요. 이제 공단에서 공사가 됐는데 공단에서 공사가 된 이유는 공공시설물의 효과적인 관리와 함께 도시 개발 사업을 주도를 해서 행정의 밑받침이 되는 수익을 자체적으로 창출하는 데 집중을 하고자 공사로 변경했다고 생각을 한다. 내 생각에는 시청이 공공시설물을 직접 관리할 수도 있지만 시민의 재산인 공공시설물을 더욱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유지 보수하고 보존하기 위함이라면 공사에서 따로 맡아서 시민의 안전한 생활과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공기업으로서의 역할만 집중하는 게 더 좋다고 생각을 해서 이것을 시청이 아니라 도시공사에서 한다고 생각을 한다. 저는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이게 정답은 아니에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들이 각자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무슨 일을 하고 있고 시에서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차이점을 미리 생각해서 준비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시청이 있고 공단이 있고 공사가 있으면은 시청은 어떤 일을 하냐면 복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행정 서비스에 더 초점이 맞춰져 있는데 너무 많은 다양한 업무를 보다 보면 전반적인 시정을 관리해야 되기 때문에 효율적으로 공공성과 수익성을 분리시킬 필요가 있다. 그래서 공사에게 위임을 할 필요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제가 찾아본 바에 의하면. 그래서 지역 주민의 세금과 공사에서 발생된 수입에 의존해서 수익보다는 공공성이랑 행정 효율성을 중시를 하는 곳인데 시청에서 다 커버할 수 없는 업무들이 있기 때문에 공사 같은 경우에는 이 시의 산하기관으로서 공공시설물을 관리하는 거에 합쳐서 수익을 내는, 그러니까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시의 업무를 대행하는 역할을 한다. 저 이거 강의가 아니라서 이거는 제가 조사한 그거를 바탕으로 여러분께 얘기를 해드리는 거예요. 제가 한 답변처럼 공익을 목표로 하지만 수익도 중시하기 때문에 공익과 수익의 업무가 명확히 구분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공사가 존재를 하는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자체적으로 수익을 창출할 수 있고 예를 들면은 실내 체육관에서 이용비를 받는다던가 수영장에서도 표를 팔아서 수익을 창출을 그리고 도시개발, 재개발 사업에도 참여를 하고 있고요. 자체적으로 수익을 창출하고 이러한 수익이 시청의 행정 서비스에 원활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하는 곳이다라고 저는 나름 조사를 해갔거든요. 이것도 여러분들께서 이 질문 대략적인 차이점은 준비해갈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여기까지가 실제 제가 보았던 공사의 면접 기출 질문들이고요. 마지막으로는 제가 내 나름대로 아쉬웠던 점 간단하게 얘기를 해보고 싶어요. 가장 중요한 게 겸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물론 아까 제가 처음에 있어서는 내가 당당하게 얘기할 필요가 있다라고 했지만은 이 겸손이 뭐냐면 내가 정말 면접 준비를 첫 면접이었기 때문에 또 완벽하게 준비했다고 저는 말씀을 못 드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경력이 있다 한들 이 공사는 신입사원으로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충분한 자료조사와 나에 대한 정보들을 재구성해서 면접을 꼼꼼하게 준비할 필요가 있었다. 내가 한 200% 정도 면접 준비를 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게 저는 겸손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는 의사발표 같은 경우는 정확하게 내가 했다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이 부분은 크게 메리트가 없어요.
왜냐면 가장 중요한 게 이 응용 능력이라고 보거든요. 다른 기관에서도 여기 퍼센테이지가 높았고 이 기관 같은 경우에는 다 431로 했지만 아무리 능력이 있어도 내가 이 면접은 처음이니까 그러니까 나에 대해서 내가 잘 알고 있어도 조금 더 겸손하게 내가 면접 시뮬레이션도 많이 해보고 정말 꼼꼼하게 준비를 해서 보아야지 나의 능력을 100% 발휘를 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조금 했어요. 그 다음으로는 아쉬운 점이 뭐였냐면은 면접관 앞에서 얘기를 하다 보니까는 나의 심장 뛰는 소리가 정말 귀에 들리더라고요. 그래서 스터디 하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스터디를 하시는 분들은 아무래도 동갑내기들이 많잖아요. 동갑내기나 또래들이. 근데 실제로 면접관들은 나이가 10에서 60대란 말이에요. 뭐 그 이상도 있고 그 이하도 있겠지만은 그래서 부끄럽지만은 면접 전날에 부모님을 앉혀놓고 엄마 아빠 내가 예상 뽑아냈으니까 나한테 질문 좀 해줘. 이렇게 해서 미리 준비를 해가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부끄러워 하시지 말고. 왜냐면 면접관과 가장 동년배이신 분인 부모님이니까 부모님이 만약 멀리 산다 그러면은 정말 동네 어떤 분께 부탁을 해서라도 나 이 면접 꼭 붙어야 돼. 50에서 60들을 찾아서 내 질문 리스트를 미리 만들어 드리고 대답을 하는 연습을 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으면 너무 떨리더라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생각했을 때 가장 중요한 이 전문 지식과 응용 능력. 자기소개서를 바탕으로 물어보는 뭐 면접관들도 있겠지만은 이 도시공사의 특징이 뭐냐면은 자기소개서에 나오는 내용은 질문도 안 했고 그분들의 책상에 자기소개서가 없었던 것 같아요. 제가 눈치로 보면은 구조화 면접 질문 리스트만 있었던 것 같거든요. 근데 나를 어떻게 어필을 할 거냐. 결국에는 내가 내 입으로 하는 방법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면접 준비하실 때 최대한 내가 이런 능력이 있다. 내 능력이 50이라고 해도 이거를 좀 100으로 확장을 시켜서 면접 대답에 녹여내는 게 좋을 것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긴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면은 다음 영상 만드는 데도 큰 힘이 될 것 같거든요. 면접을 앞두신 분들은 정말 좋은 결과 있길 바라고 오늘 영상을 기반으로 내가 좀 이런 점 궁금하다라는 것들은 뭐 댓글로 남겨주시면은 제가 최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